그 전에 이제 어떤 게 출제가 되나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절대부등식이. 이제 우리가 뭐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형태를 이제 보면 제일 유명한 친구들이 요 두 개죠. 산술기하와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그래서 개념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요거에 대한 공식들은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있고 요 친구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형태고요. 자, 반드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된다. 양수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죠. 등호 성립.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바로 뭐냐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서로 같을 때, 요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거의 대부분의 절대부등식 문제들이 다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최대값이랑 최소값 구하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언제 생기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데 그럼 이때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과연 어디냐? 그게 바로 얘네 둘이 서로 같아질 때가 최대 최소가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랑 최소를 가질 때는 결국 등호가 성립할 때다. 이것만 잘 안 까먹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요거는 공식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시고 요 친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거죠. 그래서 ax 더하기 by가 되고 전체 제곱이 되실 거고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 됐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요 a라는 친구와 x라는 친구를 곱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라는 친구와 y라는 친구를 곱해서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 a와 b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요 두 개가 바로 개수에 해당되는 그 식의 개수에 해당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니네가 이제 식을 좀 조합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알겠니? 그래서 요게 이제 개수의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두 개를 써보면 얘는 a랑 b랑 x랑 y가 뭐이기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실수이기만 하면 돼요. 요 친구는 실수 조건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호가 성립할 때인데 얘도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가 뭐냐? 요 친구는 자 이렇게 쓸게요. a분의 x가 b분의 y와 같을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의 비율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워야 되거든. 뭐냐? 코시-슈바르츠는 시험에서 3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3개가 더 잘 나와요. 3개가 더 잘 나오니까 요거까지도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z제곱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요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씩만 늘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하시고 요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쟤네 말고 얘네 말고 다른 절대부등식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 안에 가장 유명한 애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얘 안에 이런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럼 얘네가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도 배웠었잖아요. 우리 수성에서 배웠던 거. 어떤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가능하죠. 그죠? 무슨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얘는. 어떤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그러면 무슨 조건 만족하면 돼? 두 가지 만족하면 되지. 그지? 뭐뭐 있어? 첫 번째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 이것도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시험에 안 나오나요? 나와요. 이것도. 알겠니? 여기 프린트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따가 한번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되게 좀 그냥 이상한 절대부등식들이 나올 때도 있다고. 뭐 니네가 처음 보는.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에서 언급을 해줄 거예요. 뭐냐면 문제에서 자 이거 절대부등식이야 라고 문제를 준다라는 거지. 근데 식은 니네가 처음 보는 식이야. 그러면 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구나. 내가 몰랐어도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네.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그런 애들은. 알겠죠?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형태는. 거의 뭐 한 출제는 5% 정도? 전체 비중에서 5% 정도 미만이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애들도 있구나라는 거. 알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그럼 대체 어떤 유형들이 나오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그거를 이제 오늘 다루는 건데 어떤 유형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사실 이걸 니네가 제일 어려워하거든. 첫 번째 유형을 복잡한 식을 여러분이 변형해서 문제 푸는 거. 여기다 적어놔. 문제에다가. 여기는 안 적어도 돼. 뭐 요거는 기본 개념이니까. 요거. 오늘 할 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알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들어가야 된다고. 대략적으로라도 예측을 하고.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복잡한 식이 주어졌어. 그걸 니네가 변형을 해야 돼. 알겠어? 변형을 해야 돼. 뭘 쓰기 위해서? 산술기하라든가 아니면 코시-슈바르츠라든가 아니면 뭐 완전 제곱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절대부등식은 무조건 최소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거거든. 최소 한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오거든. 중간고사에서. 그러면 니네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식이 되게 길어. 근데 누가 봐도 절대부등식 문제야. 그럼 나는 산술기하를 쓰거나 코시-슈바르츠를 쓰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거나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식을 만들어 갈 거냐. 알겠죠? 이제 이게 제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뭐냐? 바로 도형이죠. 딱 이 두 개. 이 두 개가 절대부등식의 심한 유형이거든.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내가 숫자를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아니면 문제에서 이제 도형이나 뭐 다른 경우도 있죠. 아니면 실생활 활용 뭐 이런 것들. 됐나요?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요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지금 10문제짜리는 다 난이도가 중상 이상 되는 조금 기출 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것들 하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갑시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고 내가 뭘 쓸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럼 1번 문제 봐봐. A, B, C, D가 0이 아닌 실수래요. 그럼 실수 동그라미 치고 실수 조건이 나왔네.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2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C제곱 더하기 8D제곱 하시고 곱하기 여기에다가 A제곱 더하기 2B제곱 분의 2 더하기 3C제곱 더하기 4D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이 주어졌어.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 실수 조건을 줬거든. 그럼 실수 조건이 나와 있고 제곱의 형태들이 문제에서 눈에 띄니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코시-슈바르츠겠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에서. 됐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코시-슈바르츠를 쓴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자, 얘랑 얘를 곱한 거거든. 됐니?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 근데 코시-슈바르츠의 기본이 뭐냐면 개수의 제곱의 합 그리고 문자의 제곱의 합. 그래서 두 개씩 엮어가지고 항을 만든 다음에 전체 제곱의 합 이거거든. 됐나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식을 보면서 한 30초 정도? 30초 정도는 니네가 머릿속으로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나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라는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막 계산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무슨 진짜 기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조금 난이도 있는 절대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산술기하 모양을 만드는 게 쉬울까? 코시-슈바르츠 모양을 만드는 게 쉬울까? 이거를 고민을 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코시-슈바르츠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거가 뭐냐? 여기 항 몇 개야? 4개죠. 여기는 몇 개야? 2개죠. 그럼 코시의 기본은 뭐예요? 짝짓기죠. 근데 여긴 2개야. 여긴 4개야. 여기는 2개야. 어떻게 개수끼리 짝을 지을 거냐 이거예요. 애매하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는 뭐냐? 내가 이거를 이제 풀고 싶어. 근데 에브리바디 제곱 아니야? 에브리바디 제곱? 그리고 문제에 포인트가 있어. 얘가 산술기하인지 코시-슈바르츠인지 쓰는 포인트 어딨냐? 0이 아닌 실수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0이 아닌 실수. 그냥 실수가 아니라 0이 아닌 실수라고. 굳이. 서희 왜 줬을까 그거? 왜 굳이 0이 아닌 실수라고 줬을까? 얘들아, 어떤 숫자 제곱하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죠? 잘 봐. 이거 전부 다 제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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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제곱이지. 다 제곱 붙어 있네? 그죠? 그럼 저 친구들은 다 마이너스 안 붙어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됐어요? 근데 A, B, C, D가 뭐가 아니래요? 0이 아니래죠. 그럼 전부 다 뭐보다 커요? 0보다 크죠. 그걸 준 거예요. 즉, 이 문제는 뭘로 가야 돼요? 코시-슈바르츠가 아니라 산술기하로 가라는 걸 힌트로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표현 잘 알아도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 실수인데 0이 아닌. 그리고 제곱의 형태가 있잖아.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산술기하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0이 아닌 실수라는 표현이 문제에서 나오잖아. 그리고 항들을 봤더니 제곱이잖아. 그러면 산술기하 쓸 가능성이 더 높다. 실수여도. 그거를 니네가 캐치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잘 봐. 자, 그럼 이제 산술기하를 써볼 건데 보여야죠. 뭐가 보여야 돼? 어때요? 똑같죠? 잡으세요. 그 다음에 똑같죠?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죠? 그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라지 A 더하기 2B 곱하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1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A와 B는 전부 다 무슨 수입니까? 0보다 큽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개해야죠? 전개하시면 4 나올 거예요. 이렇게 2, 이렇게 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분의 A 더하기 얘는 A분의 4B. 됐죠? 그럼 우리 이것만 산술기하 써주면 되네. 그럼 이거 산술기하 써주시면 2배의 루트 4가 되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뭐보다 커요? 8보다 크고 나왔다. 끝. 정답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양 파악만 잘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1분 내로 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는. 알겠니?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2번 갑니다. 2번. 자, 2번 문제는 일단 문제에서 도형이 주어졌네요. 우리는 도형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요, 문제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2파이인 원의 내부에 임의의 점 P가 있고요. 점 P를 지나는 현에 의해 만들어지는 두 활골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 때 S1 제곱 더하기 9S2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됐어? 자, 그럼 잘 봐. 만약에 첫 번째 내가 이거를 도형이네.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S1의 제곱 더하기 9S2의 제곱이구나. 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나 이거 얘 어차피 양수이고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산술기하 한번 써보자. 그럼 산술기하 써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9S1 곱하기 뭐가 돼요? 제곱 빠졌죠? 제곱 빠졌고 그 다음에 S2 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요거 산술기하를 쓰면 여기가 2배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건데 요게 뭐냐면 3S1, S2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냥 빼시면 3 곱하기 S1 곱하기 S2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요? 나는 이거에 무슨 값 구하고 싶다고? 최소값 구하고 싶다고? 그럼 난 뭐 알면 돼? 이거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됐니? 자, 그러고 나서 그림을 관찰했어. 그러고 나서 그림을 관찰했더니 문제에서 P라는 점이 있고 현이 이렇게 지나간대. 근데 이 P가 무슨 점이야? 무슨 점이래요? 임의의 점이죠? 그죠? 그럼 임의의 점이라는 건 뭐예요? 지 맘대로 아무데나 이런 뜻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를 S1이고요. 여기를 S2라고 했다. 됐니? 그럼 바뀌었어요? 네, 바꿀게요. S2라고 하고 S1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뭐가요? 어떤 식이요? 이거요? 왜요? 이거 두 개 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S2가 먼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9AB랑 9BA랑 뭐가 달라요? 그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관계인데 문제는 뭐냐? 이거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거 얼마야? 문제의 조건 하나 줬거든? 뭐 줬어? 원의 넓이가 2파이래. 그거 하나 줬지. 그지? 그럼 원의 넓이가 2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S1이랑 S2랑 얼마나 얘기해요? 2파이죠? 됐어요? 그럼 잘 봐. S1이랑 S2랑 2파이래. 근데 나는 이걸 구하고 싶어. 이걸 구해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잖아. 그럼 이거의 최소값인 거잖아?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얘는 뭘 구해줘야 되냐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거든. 둘이 같아질 때니까. 작거나 같다 해서 등호가 성립하는데 그때 최소값을 구한다는 건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나는 얘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누구 가지고? 얘 가지고. 그럼 얘 가지고 또 쓰자. 산술기야. 그럼 얘 2배의 루트 뭐가 되는 거야? S1 곱하기 S2가 되는구나. 그러면 2 날리면 파이가 될 거고 요거 제곱하면 파이 제곱이네. 됐어요?
그러면 S1, S2의 최대값은 뭐인 거예요? 파이 제곱이군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파이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 파이 제곱이 되는 거죠. 답이 없네. 왜 틀렸어? 이렇게 풀면 왜 틀려? 이거 100% 니네한테 풀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다니까? 그러고 계산해가지고 답 냈는데 답이 없어. 보기에. 답이 있는 게 더 문제지. 틀린 답이거든. 뭐가 문제야? 잘 봐. 쌤이 지금 일단 결론은 이 풀이는 대단히 잘못된 풀이야.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 알겠니?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간 논리를 다시 보면 돼요. 자, 이거 최소값 구하고 싶어서 못 썼어요. 산술기하 썼죠? 그지? 그래서 요거 만들었지. 그럼 나는 요거 값만 알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근데 얘가 최소가 될 때는 결국 뭐냐면 얘가 최대가 될 때거든요.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이게 제일 커지고 이게 제일 작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둘이 같아지는 거지. 됐어? 그래서 나는 이거의 값을 가지고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 문제에서 준 조건이니까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 그러면 이거 하면은 요거는 2파이였잖아. 그지? 2파이였고 얘는 2배의 루트 S1, S2잖아. 그럼 2 날리면 파이 남고 제곱을 하면 파이 제곱이 S1, S2의 최대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파이 제곱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답이 뭐가 나와? 2 곱하기 3 파이 제곱이니까 6파이 제곱이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게 답이냐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왜 틀렸냐고. 그게 중요하다고. 채윤 왜 틀렸어? 그걸 아는 게 중요해. 잘 봐. 얘가 최소가 될 때 갑니다. 이거 빨간 글씨로 써놔. 항상 등호 성립 조건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한 문제 안에서 산술기하를 지금 쌤이 산술기하 몇 번 쓴 거예요? 이 풀이에서는 2번 썼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산술기하 2번 쓸 때는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을 해야 돼. 왜냐? 잘 봐. 첫 번째 등호 성립 조건 뭐예요? 얘랑 같은 거죠? 그러면 S1이랑 3S2가 같을 때입니다. 제곱 날리면 됐니? 근데 잘 봐. 이 밑에서 산술기하 쓴 거. 이 밑에는 내가 어떻게 썼어? S1, S2죠. S1 더하기 S2지. 그치? 그러면 S1 더하기 S2를 가지고 산술기하 썼으니까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이거라고. 그러면 이 친구의 등호 성립 조건과 이 친구의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 달라? 다르다고요.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얘가 등호 성립할 때 얘는 등호가 성립할 수 없단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간 논리가 뭐였어요? 첫 번째 풀이는 이거 최대값일 때 여기다 대입한 게 최소가 된다. 이거였잖아. 그러면 둘이 다 등호가 성립해야 되거든. 논리 이해했어? 이 논리가 어려워, 산술기하는. 알겠나요?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대값 대입해서 얘도 최소가 돼. 그럼 그 말은 얘가 최대란 얘기는 등호가 성립할 때 얘도 등호가 성립해야 되거든. 근데 둘의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다고. 그래서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산술기하 문제 틀리잖아요. 연습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틀리는 이유 보면 다 이것 때문에 틀려요. 됐지?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매년마다 웬만하면 문제 풀 때 산술기하 2번 쓰지 마세요. 한 문제 안에서. 그럼 100%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산술기하를 2번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 같아. 그러면 그 문제는 산술기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즉 결론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뭐냐? 결론. 코시-슈바르츠 문제입니다. 됐니? 자, 갑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S1 제곱 더하기, 자 이렇게 쓸게요. 3S2의 제곱이죠. 그죠? 이거의 최소값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잘 봐. 요 뒤에다가 이제 개수를 추가해 줄 건데, 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문제에서 S1 더하기 S2가 2파이라고. 이걸 알고 있다고. 그럼 나 이거 쓰고 싶거든. 그럼 이걸 쓸 건데 어떻게 하냐? S1이랑 S2 더하는데 요 앞에 개수가 1이고 얘도 개수가 뭐야? 1이지. 근데 얘는 S1 앞에 개수 1이니까 괜찮은데 얘는 뭐예요? 개수가 3이죠. 그것도 심지어 제곱은 상관없고 3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뒤에다가 자 1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산술기하래. 코시-슈바르츠는 뭐라고 그랬어요? 둘둘 짝짓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S1이랑 1을 곱해. 얼마? S1. 더하기 3S2랑 3분의 1을 곱해요. 얼마예요? S2. 끝.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결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죠? 자, 그냥 라지 A라고 쓸게요. 편의상.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라지 A. 그러면 A 곱하기 얘는 뭐야? 9분의 10. 그리고 요거는 4파이 제곱이죠. 됐죠? 그럼 정답은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5분의 18파이 제곱.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2번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이 문제를 만약에 그냥 띡 던져놓고 니네한테 풀어봐 라고 하면 열의 8은 산술기하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코시-슈바르츠로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항상 한 문제 안에서 산술기하를 만약에 2번 쓴다.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 알았어? 그럼 산술기하를 2번 썼을 때 그게 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산술기하와 두 번째 산술기하에 뭐가 일치해야 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할 때만 그 답이 실제 문제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얘도 도형 활용이죠. 그럼 얘는 이제 뭘 쓸 거냐? 얘 산술기하 쓸래? 코시-슈바르츠 쓸래? 이거지.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8짜리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A와 PB의 중점을 각각 라지 M, 라지 N이라 하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N 곱하기 BM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그림 좀 볼게요. 자, 반원에서 P라는 점이 원위의 점이죠. 그러면은 P라는 점 하나 이렇게 띡 잡으시면 이렇게 생길 거고 당연히 직각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점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나 관계식 하나만 뽑을 건데 문자가 없거든. 그래서 쌤은 여기를 A라고 잡고요. 요만큼을 B라고 잡을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가 B가 되면 여기는 스몰 b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스몰 a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그럼 봅시다. 피타고라스 쓰세요. 4a 제곱 더하기 4b 제곱이 얼마인 거야? 8a 제곱 64가 되네. 따라서 첫 번째 결론은 뭐가 나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뭐야? 16입니다. 나온 거지. 그러면 얘 제곱 더하기 제곱 나왔으니까 둘 다 가능하죠. 코시도 가능하고 산술기하도 가능해요. 아직까지는. 그럼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찾으면 되는데 뭐예요? 이렇게 이은 것과 그 다음에 뭐 이은 거야? 이렇게 이은 거를 찾아주렴. 이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푸냐면 이걸로 푸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빨간색부터 할게요. 빨간색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죠? 자, 그럼 써볼게요. an 제곱입니다. an 제곱은 뭐가 돼요?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주황색 가볼게요. 주황색. 자, bm의 제곱입니다. 그럼 bm은 어디예요? 요렇게 요것도 직각이죠?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뭐예요? 4b제곱이네요. 서로 반대죠? 자, 그럼 나는 이걸 어디까지 정리할 거냐? 잘 봐. 얘도 a제곱 있고 b제곱 있고 얘도 a제곱 있고 b제곱 있고 꼴보기 싫어. 이걸로 하자. 한 문자로 정리할게. 어떻게 하면 돼요? b제곱 자리에 누구 집어넣어요? 16-a제곱 집어넣으면 되죠? 자, 따라서 3a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이 친구는 반대로 a제곱 자리에 16-b제곱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3b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n제곱이고 bm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인데 요거를 각각 루트를 씌워주면 an, bm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루트 3a제곱 더하기 16 곱하기 루트 3b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뭐 쓰면 되냐면 잘 보세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나? 얘는 안에서 전개 뿌려. 이거 전개 뿌리면 되는데 암산 좀 할게. 3a제곱이죠? 얘랑 하면 얼마 나와요? 3b제곱이랑 곱하면 9a제곱 b제곱 나오죠? 자, 쓸게요. 9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잘 봐. 이거랑 곱하면 48a제곱, 이거랑 곱해도 48b제곱이거든? 그럼 위에다 쓰면 48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였어요? 16이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있죠? 요렇게 두 개. 요렇게도 뭐예요? 16 곱하기 16이죠?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나머지들 전개한 게 위에 거잖아. 근데 이것도 얼마였어? 이거 16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따로 계산하고 이거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 16 있고 여기 16 있잖아. 그치? 16으로 묶어. 됐니? 그럼 뒤에 써지는 건 뭐야? 16 곱하기 이거 두 개 더하니까 64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16 곱하기 64는 2의 4제곱, 2의 6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되죠? 따라서 숫자는 1024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알겠죠? 이거 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센스 있게 하셔야 돼. 자, 그러면 9a제곱 b제곱에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최대만 구하면 끝나겠지. 뭐 쓰면 돼요? 산술, 기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 문제 정답은 40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4번은 별표 치라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뭐냐면 얘는 산술기하도 아니고 코시 슈바르츠도 아니고 그냥 2차 부등식 풀라는 거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4번 문제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axy 더하기 by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밑줄 항상 성립하도록. 그럼 항상 성립하도록이잖아. 그치? 뭐 하면 돼요?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2차 부등식 나오면 항상 우린 뭘 떠올리자? 판별식 쓰자. 됐니? 자, 그럼 판별식 써주시면 되는데 판별식 어떻게 쓰시면 되냐? x에 관련된 걸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쓰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x에 관련된 걸로 내림차순 쓰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제곱 마이너스 2ayx 그 다음에 더하기 by제곱.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거 판별식 쓰시면 4분의 d는 요거 절반 제곱하죠? 그럼 절반 제곱하니까 a제곱 y제곱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시면 되니까 b제곱 y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 아이고 미안합니다. b만 하나죠. 네, b는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y제곱으로 묶어주면 되겠네. 자, 그럼 y제곱 묶으시고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실 거고 이 친구가 뭐예요? 네,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판별식이니까. 자, 그러면 생각. y제곱은 실수 제곱이니까 얘는 반드시 무슨 수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지? 따라서 이 친구는 무슨 수가 되겠어요?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래야지만 됩니다. 자, 결론. 내가 찾는 순서쌍은 뭐 하시면 되는 거야? a제곱이 b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요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몇 이하야? 15 이하 자연수였으면 좋겠어요. 요거잖아요. 자, 그럼 마무리하시면 a를 케이스 분류하면 되죠. 자,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네. 되니? 왜냐면 4 들어가면 4의 제곱은 16이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b는 뭐부터 뭐까지냐? 얘는 1부터 15까지 나오실 거고요. 얘는요, 얼마예요? 이 친구는 얘가 2야.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야? 4부터 15까지. 괜찮겠죠? 자, 얘는 뭐부터 나오시면 돼요? 9부터 15까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순서쌍 개수 다 더해주시면 문제 정답은 34,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지? 마무리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갑시다. 문지, 어디 아파?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얘들아, 좀 안 덥니? 안 덥니보다 안 습하니? 습하죠? 아니, 그 날은 좀 춥긴 해. 야, 니네 이 시기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이거 비 그치면은 내일인가 내일 모레 온도 10도까지 떨어진대, 아침에. 알겠죠? 아니, 근데 덥진 않은데 좀 습해, 날이. 장마철 같아. 그래서 축축 처질 수도 있죠. 자, 봅시다. 갈게요. 5번. 자, 5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갑니다. 5번 문제는 뭐냐? 이거 안 어려워.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까지 끊어봐. 그거 읽고 식 세워야지. 뭐라고 세워야 돼? 그 문장 읽고 식 세워야 된다니까? 뭐래?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4래. 원의 방정식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근데 P가 뭐래요? 원위의 점. 뭐란 얘기야? 대입.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다? 4다. 이거잖아. 세워야 돼. 알았죠? 자, 그거 가지고 뭘 구하래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 이렇게 쓸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더하기 3의 무슨 값? 최대값 구하래요. 끝났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하고 더하기 얘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7이죠. 그죠? 나는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자고요? 최대요. 그러면 얘는 고정된 상수고요. 백이네요. 그럼 나는 이거에 뭘 구하면 돼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맞네요. 아, 맞죠. 헷갈렸네요. 최소 구하면 되죠. 제일 적게 빼줘야 전체 값이 최대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갖다 그냥 못 쓰면 돼. 산술기하 씁시다. 그럼 산술기하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인데요. 자, 이 친구가 2배의 루트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자, 그럼 이 친구는 뭐하냐? 여기서 2 날려주시면 되겠지? 됐니? 오케이. 자, 2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산술기하 된다. 미안합니다. 산술기하가 아니라요. 쏘리. 코시 슈바르츠 쓰셔야 돼요. 네, a 플러스 2b니까. 미안해요. 자, a 플러스 2b의 최소값 구하니까 얘는 코시 슈바르츠 쓰셔야 됩니다. 네, 코시 슈바르츠 쓸게요. 개수 맞춰주면 되죠. 자, 마무리할게. 1제곱 더하기 2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친구가 a 플러스 2b의 뭐보다?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요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냐? 4였죠.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5야. 그럼 결론이 뭐야? 아, a 플러스 2b의 전체 제곱이 몇 이야? 22하구나.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제곱 풀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2배의 루트 5보다 크거나 같고요. a 플러스 2b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배의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따라서 최소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최소를 대입하니까 문제 정답은 부호 조심하세요. 7 플러스 2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